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96세 노인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지나가던 30대 행인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단신으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오후 6시 20분경에 96세 노인 운전자가 그 차량 운전을 하는 상태였는데 강남에 있는 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그런 상황에서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바로 후진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그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행인을 들이받은 상태에서 30대 그 남성이 사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서 사고를 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을 하려고 하다가 가속기를 잘못 밟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벽을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대부분 다 후진을 하죠. 후진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제동 장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천천히 뒤로 가야 하는데 아마 그 상태에서 본인이 좀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졌던지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아니라 아마 엑셀레이터를 밟았던 것 같아요. 가속 페달 장치를 밟아서 그냥 이제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하면서 다른 차량도 충격을 하고 또 행인 또 한 분 30대입니다. 치여서 이제 숨지게 한 사고죠. 근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최근에 70대가 운전하던 또 그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11일 오전 11시쯤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할머니 5분이 이제 경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사찰을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결국 그 중에서 이제 2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말씀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방법이 이제 시골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피하는 방법이 물론 중앙선을 완전 물고 들어와서 피하면 이제 급작스럽게 피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그 도로 폭이랄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건 약간 좀 운전 미숙도 있었지 않는가. 그리고 보니까 70대 운전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인지 능력이 저하랄지 이제 신체 기능의 저하 그런 걸로 인해서 돌발적인 사태에 좀 대응하지 못한 것이 이런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해드렸던 90대 운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벽을 들이받으니까 본인이 당황해서 후진을 한다는 게 이제 가속기를 잘못 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70대 그 운전자 사고도 그렇고요. 이게 고령자 운전자들의 어떤 운전 미숙이라든지 인지 능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고를 낸다고 감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이라고 처벌이 감형되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도로교통법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그 고령자에 대한 우리 사회가 이 고령자들의 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통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고령의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2배 이하로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체 시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야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헤드라이트의 불빛 때문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쐬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서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노인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약 9.5배 정도의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노인 운전자들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어떤 지금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령 운전자들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한 2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인들보다는 2배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제동 시간도 2배 이상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시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력에 의해서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 네. 그 인지 능력이겠죠. 그다음에 그걸 인지를 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처하는지, 신체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대처를 하느냐. 근데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시력과 관련해서 제가 그 조사가 나온 결과를 보니까 네. 65세 이상 고령자의 어떤 정지 시력이 30대인지 한 8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근 조절 능력이 청소년의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75세 운전자가 야간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5세 운전자보다도 32배나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고요. 또 밝은 빛이 아까 헤드라이트 얘기했는데 예. 그로부터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시간이 25세 운전자보다 9.5배가 더 네네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보는 데 있어서도 아니면 어떤 시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도로 표지판이랄지 아니 특히 이제 야간 운전에서 상대방의 어떤 전조 등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어떤 시력에 장애가 생겼을 네.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은 정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운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뭐 인지 능력 저하 자체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수치로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확연하게 여러 가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고령화 시대에 고령 운전자들의 어떤 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 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네.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 이전에 실제 교통사고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느는지 그 수치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교통사고 2008년부터 이제 만여 건에서 시작을 해서 2017년에는 26,000여 건으로 지금 증가한 두 배 이상 상태예요. 그러니까 증가를 연평균 했군요. 예. 11.3% 정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결국은 2018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고령화 단계가 지금 7%, 65세는 14%, 2018년 기준으로 14%인데 2026년이 되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돼요. 그러면 예.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에 해당하게 되는 그런 수치인데 결국은 고령 운전자들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한데요.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선진국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결국은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네. 또는 갱신에 있어서 좀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달 1일부터 네. 지금 적성검사나 면허 취득에 대해서 5년이 걸렸던 그 시기를 앞당겨서 3년으로 지금 그렇죠.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 세계 추세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면허 갱신에서 이게 적절한 그런 의료 검사를 통해서 지금 인지 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조치와 더불어서 지금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들 아까 말했듯이 동체 시력 같은 것도 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운전 표지판도 잘 안 보여요. 앞에 예. 있는 표지판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표지판에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또 도로상에 있는 그런 그 바닥에 있는 그런 선들 이런 것들도 좀 선명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과 또 면허 취득과 갱신에 있어서의 적절한 그런 그 방안들, 예. 그러니까 그 검증을 통한 방안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해외 사례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영국에서도 이 영국 여왕의 남편인 98살 필립 공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를 포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영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해외 사례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고령화 자체는 뭐 그 나이를 먹는다는 건 누구든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여왕 남편 이제 필립 공이 98세거든요. 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에 넘어갔어요. 네. 왕실 별장 근처에서 운전하다 중앙선 넘어가서 상대방 차량을
받고 전복이 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전벨트도 매고 있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예. 본인 이야기는 그 당시 이제 해가 매우 이렇게 낮게 비치고 있어서 전방을 주시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젊은 층이고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그 순간에 해가 비쳤어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데 98세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뭐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예. 본인도 운전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자진한 반납을 그렇죠. 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예. 면허증 반납이랄지 여러 가지 제도적, 사회적 제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있어서 굉장히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또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인 우리나라도 이제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인데 네. 지금 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의 운전자 수가 2013년에 한 401명. 그랬는데 2017년에는 또 2,909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올해 지금 작년 8월까지 보니까 4,669명. 예.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가는 그렇죠. 추세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반납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70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가 137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비하면 반납한 사람이 별로 없고 예. 또 65세 이상의 어떤 고령 운전자가 3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반납이 한 뭐 4천, 5천 명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도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반납을 하면은 왠지 내가 좀 나이 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의 서글픔도 느낄 수 있고 네. 좀 그런 감정에서 운전면허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운전을 아직 네.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도 뭐 그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생존권과 보장된 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운전하는 경우는 주로 주차장에 차를 놓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만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장을 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네네. 되는 그런 상황들, 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가서 무슨 농약을 산다든지 뭐 농업과 관련한 것들을 예.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노인분들 보면 차량 운전을 싫어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운전을 할 없다. 수밖에 없는 예. 그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동권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일, 결국 아까 말했듯이 운전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경우를 지금 덜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동성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중교통비를 대폭 할인한다든지 장보기를 할 때 무료 배송을 해준다든지 네네. 이런 이동성 보장을 해준 상태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자치단체 2곳에서 지금 하는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양천구청에서는 지금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의 교통 카드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고서도 차량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그 지역은 부산 지역인데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교통카드 10만 원권과 부산시의 경우요. 예. 목욕탕과 음식점, 안경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오. 복지 카드 제공까지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는 뭐 한 400명 정도가 지금 운전면허를 부산시 같은 경우 반납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4,800여 명이 반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예. 오히려 추첨을 통해서 지금 뽑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노인들이 필수적인 운전을 안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안 하고 싶다라는 네네네. 얘기인 거거든요. 그 특히나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 평균 그 노인에 의한 그런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망 사고가 27건이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지금 반납한 이후부터 지난해,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에 사고 건수를 보니까 16건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 40.7%나 줄었다는 네네.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현하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뭐 효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떤 또 우리가 좀 배려하고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생존권, 아까 얘기했지만 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65세 이상 분 예. 중에서. 근데 거기에다가 산강 오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사실 뭐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 없이는 사실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주고 혜택을 그렇죠. 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진 반납 이외에도 예를 들어 이제 환경 개선, 도로 환경 개선 같은 것이 좀 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좀 크게 한다랄지, 네. 또 야광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터널 조명 같은 경우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도로 환경 개선도 해가면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통 안전 교육도 확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적성 검사 기간을 좀 단축하면서 좀 굉장히 일반적인 뭐 형식적인 그런 적성 검사가 아니고 예. 인지 능력까지 세밀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지 예.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사실 이거 막는 것 자체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네네. 이게 사고가 나면 이제 대형 사고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시각에서 고령 운전자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고령자들을 탓하기보다는 일단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 마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